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이번 국면,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감안해 주시고 눈여겨볼 만한 대목만 짚어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억원 현 금융위원장, 법무장관 후보로는 박규택, 이건태, 박주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장관 자리에는 송영길 의원, 국토부 장관에는 맹성규, 한준호, 하준경 경제수석이 물망에 올라 있고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고민정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이라고는 갖추지 못한 아나운서 출신이 전문성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리이자 이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평가받는 부동산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는 절대 앉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참다 못한 김어준 공장장까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면입니다. 위기감을 감지한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코어층을 밀어내면서 분탕질에 나서고 있고 최악의 경우 분당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갈라치기 세력들의 배경마저 상당히 수상한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분석과 김민석 총리를 둘러싼 평가까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일단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라보시기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캠페인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캠페인. 근데 저는 그 캠페인을 하시라도 하자는 말씀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제일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캠페인 그거를 딱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왜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 그때 되게 절박한 말이었는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맞아요. 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은 예.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 중에 대략은 절반가량이 지금 마치 다른 진영의 리더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멀어졌으니까 매우 심각한 일이죠. 빨리 방법을 찾고 그리고 지금 어떤 캠페인이라도 해서 이 마음의 간극을 좁혀가지 않으면 이 상태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겠어요. 일단 당으로만 국한한다면요. 네. 그래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시지는 계속 발신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하고 저희들 최고위원들도 저도 어제도 했듯이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건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금도 있잖아요. 선은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넘었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예. 당대표께서 네. 해야 됩니다. 한민수 최고는 아니 그 뭐 정청래 팀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네. 깎아 들을 수 있어요.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해야 문화도 그런 의지가 당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 그게 그리고 중요한 과제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간곡한 당부에 대하여 김민석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모르지 않을 거예요. 어제 약속을 했으니까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수락 연설문에서도 언어, 태도 뭐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화시키겠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풀기가 어려운데 지금부터 몇 주 이내에 그런 제스처들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험한 게 들어왔잖아요, 실제. 네. 제가 오랫동안 그 민주당 주변의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일 때문에 지켜봤는데 최근에 일베가 들어왔네? 아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지 않던 종류의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보았던 일베식 방식이고 윤호계인의 방식이고 그리고 극우의 방식인데 그런 태도와 조롱은 이쪽 진영에서는 서로에게 날리지 않았었거든요. 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적해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화환과 조화도 그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데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전당대회 내내 그 현장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들이 저희 후보를 향해서 그런 막말과 조롱이 많았고 작년에 제가 그 대표 선거할 때 같이 다녔는데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더 댓글 공작의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관찰을 했던 정확하게 같은 언어, 같은 결, 같은 방식 그
똑같거든요. 예. 이것은 저쪽 선수들인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그쪽에 어떻게 해서 유입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일단 제가 그 출마 선언문에서 포털 개혁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털 개혁의 핵심이 그 시발단이나 댓글 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포털의 댓글에서 뭔가가 시작이 되고 그로 커뮤니티를 가고 이게 다시 작년 말부터 여기 시작이 된 걸 알고 있어서 이미 제가 포털 개혁법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총선이나 저희가 치러야 할 대선의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요 문화가 혐오와 조롱 문화가. 그래서 그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냥 느낌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선수들의 패턴이고 선수들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해 8월 2일 날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시고 비서실장 임명되고 대표께서 정 대표도 그렇고 제가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반대편 저들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님 지지율도 높고 전혀 이상이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약간 공작적 뭐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당청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할 거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간질시키는 게 들어올 거다 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좀 심해졌어요. 최근에 네. 제가 이 사람들은 선수네 하고 바라보는 그들의 프레임은 분당입니다. 민주당 분당의 최종 목적이구나 라고 의심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야, 진짜 황당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위에 탈당해야. 와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100분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 한 가지 결단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싶다.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다.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라. 지금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1의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또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국민들도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셔야 한다. 지금은 다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된다. 여당은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를 경쟁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셔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우와, 집권 2년차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주문을 하는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석연은 MB 시절 법제처장을 했던 사람이죠. 너무나 뜬금없는 탈당 요구였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진짜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이재명이 시켜서 나온 약속 대련인가? 아니면 기준 없는 외연 확장이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증거인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약속 대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위한 정계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탈당해야 국힘애들과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구조적 다수를 실현시켜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권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재명이 만기 친남 스타일인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기 멋대로 저런 발언을 할 수 없다. 자, 이런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죠. 근데 이 주장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김민석을 어떻게든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거대 여당을 손에 넣었는데 김민석을 믿고 그걸 버려? 이건 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 유시민 작가가 말한 필연적인 실패, 이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 없는 외연 확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재명은요, 저놈들에게 자리를 주면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는 착각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봐요. 그래서 필연적 실패라는 말을 한 거다라는 거죠. 자, 기준 없는 외연 확장으로 저쪽에 있는 놈들을 여기저기 자리를 막 줬잖아. 근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 말을 듣죠. 눈치를 봅니다만 지금은 지지율 폭락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놈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동지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쟤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지의식이 없잖아요. 저는 이석연의 탈당 발언은 동지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레임덕 증상이라는 거죠.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어요. 조이대도 그렇고 이석연도 그렇고요. 자,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존재하죠. 책임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데 탈당을 한다고? 그것도 거대 여당의 대통령인데?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발언이거든요. 책임 정치를 하고 선거로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이잖아. 근데 이걸 무시하는 발언을 이석연이 한 겁니다. 탈당을 하면 모두의 대통령이 됩니까? 개소리잖아요. 자, 이건 잘못된 외연 확장이 가져다 준 부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놈들이요. 전당대회 기간을 다 지켜봤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다 봤을 거예요. 민주당이 갈라지고 붕괴할 수 있다는 것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이놈들이 자신들의 차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갈라놓으면 진보 진영은 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 흔들기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심각한 지점은 따로 있어요. 이석연의 저런 황당한 발언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자, 이석연이 모두의 대통령 되려면 이재명 탈당하쇼! 이랬더니만 왜 저게 뭔 소리야? 왜 저러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해보쇼. 딱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든 김민석을 통해서 민주당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해먹든 그저 방관자가 되어서 지켜볼 뿐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반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당대회가 끝났고 김민석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반짝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하지만 대세 하락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코어 지지층이 식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이제 틀렸습니다. 다들 스스로 반명을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식은 게 아닙니다. 전당대회 초기만 해도요. 김민석이 한 반명몰이에 우리가 화를 냈었어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반명이라고? 내가 정청래를 지지하니까 반명이라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비판 안 하면 반명이라고? 화를 냈었잖아. 그런데요. 전당대회를 딱 지켜보는데 역대급 불법 관건 선거였어. 소수결이 막 횡행해. 이게 뭐지? 이런 민주당은 처음 보는데? 거기다 선관위는 편파적이야. 이해식, 황명석, 전진수 문제없대. 기각시켜. 불법 전화방 돌렸다는 증거가 막 나와도 기각시켜. 근데 정청래 지지하는 일반 당원은 바로 제명시켜. 너무나 편파적으로 선거 지휘를 했죠.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반명몰이에 이제 화를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너 반명이야. 그래? 그럼 반명하지 뭐.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코어 지지층들의 현재 심리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반등할 수 있습니까? 주가가 갑자기 10,000 돌파하면 찔끔 반등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가 꼬라지 보세요.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30%가 되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되잖아요. 이재명의 외연 확장은요.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에게 되돌아갑니다. 독으로 되돌아가요. 이놈들이 동지의식이 있습니까? 의리가 있어요? 끈떨어진 연을 붙잡고 있을까요? 다 튀어나와서 이재명을 흔들 거고요. 김민석도 이재명을 버릴 겁니다. 집권 3년 차도 안 된 대통령이요. 레임덕으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젠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확실히 개혁적인 사람들로 내각 진용을 다시 포진시키면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할 거잖아. 연임 욕심 포기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최강욱 민정수석 이거 한 방이면 민심 어느 정도 수습될걸요?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지면 김민석도 등 돌립니다. 정청래만 지킨다고 했을걸요? 그래도 민주당의 대통령이다 할 사람이 정청래 말고 누가 있겠냐고. 에이그. 이재명 정권은 이미 망했어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세요. 꼬라지 보십시오. 예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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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계속 준답니다. 그러면 정부의 신뢰는 바닥치는 거예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정부 정책에 신뢰가 생기지. 뭐 하는 짓입니까? 주식은요. 개미들은 다 털렸어요.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거든요. 자,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봐야 나는 돈을 다 잃어서 다시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부가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어떻게 지지율을 회복합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반성조차 없죠. 물 건너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 더 떨어졌네. 잘해보세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나는데.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고. 어떡하겠어요. 끝난 거지. 조이대 들이받지. 이석연이라는 인간은 탈당하라는 헛소리 삐약삐약하지. 여기저기서 난리야. 김민석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대로는 안 돼. 마구 물어뜯습니다. 레임덕 시작됐어요. 집권 2년차 레임덕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지지자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 어떤 생각까지 하냐. 민주진영 최초로 퇴임 후 감옥 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화영 왜 사면 안 시켜주지? 대통령을 사면 시켜줄 수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는 엄청난 고초를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저 대북 송금 진짜 아니야? 아니라는 증거가 막 나왔는데도 저거 진짜 아니야? 이화영 왜 저거 그대로 두지? 문재인 대통령이요 북한에 갈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 생겼던 감정이 아직까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은 문재인을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최동석 같은 인간을 자리를 준 거예요. 최동석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히면서 나 문재인 싫어한다 티를 팍팍 낸 겁니다. 문조털레요 공격 왜 방치했겠습니까? 문재인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도 싫죠.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까지. 그러니까 단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은 불가능해. 김어준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진작에 말렸어야지. 명비어천가만 부르다가 이제 와서 큰일 났다 하면은 말이 됩니까? 큰일은 이미 났어요. 코어 지지층들이 식은 게 아니야. 되돌릴 수가 없다니까. 그 선을 넘어간 지 한참 됐다고. 뭘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까? 큰일이 난 지가 언젠데. 다들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확신이 들었죠.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가 김어준을 비판한 지점은 이거였어요. 언제나 김어준은 진영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낙연이 우리한테 찍혀서 엄청 공격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낙연을 엄청 욕하고 있을 때 김어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동지의 언어를 쓰라. 이게 김어준이에요. 우리 진영이 갈라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 이게 김어준인 건 맞아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의 불법성, 불공정함 이건 비판했었어야죠. 끝까지 모른 척 해놓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전당대회가 엄청 컸어요. 이제는 식은 마음이 아니야. 반명이 됐다니까. 전당대회를 보면서 미리 경고했었어야 됩니다. 김어준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요. 큰일 난 지 한참 지났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재명에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반명이 돼버렸다니까. 반명하지 뭐. 타격감이 없어. 너 반명이지. 그래? 반명하지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못 되돌려요. 레임덕 벌써 시작됐잖아요. 조이대가 어떻게 들이받을 수 있습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가 됐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강퇴됐답니까? 저렇게 딱 김용민 의원실을 올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 서. 나는 그 메시지라고 봐요. 제명인의 마을이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대통령 이름을 그 활용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더 조심해야 하는데 더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모습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조차를 강퇴했다면 뭐 때문에 했겠어요?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한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면 해명이 안 그러니까. 되죠. 뭐 전당대 네. 뛰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의원은 친청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검찰개혁
밖에 없죠. 김용민 의원이 예. 끝까지 한 거는 검찰 그리고 개혁하자. 지금 뭐 굉장히 도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암살설 뭐 이런 게 예. 유포가 됐다면서 이거 사건이 예, 뭡니까? 예. 어떤 사건인가요? 이거는 그냥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예.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타파라는 그런 채널, 물론 고발뉴스에서 방송을 할 때는 시사타파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분이, 왜냐하면 제가 이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원래는 뭐 그 실시간 방송인데 이상호 기자는 이 사람이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대통령을 마치 어떻게 할 것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군요. 이상호 그렇죠.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타파라는 채널에서 마치 대통령 암살을 모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인식을 하도록 방송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고발 뉴스에서 네, 이상호 기자가 언급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시사타파 쪽에서는 이제 자기 채널이 언급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짤로 돌고 쇼츠로 돌고 이러니까 확인을 해봤대요. 네. 자기가 라이브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라는 실시간 댓글이 조작이에요. 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에서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근 불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연설하고 있는 그 실시간 댓글에다가 시사타파가 생중계했었구나. 예. 맞아, 계속 했었죠 전당대. 네. 아웃 이렇게 적은 건데 아웃이라고 적은 거를 그거를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라는 그런 캡처 화면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조작이네. 그래서 텍스트를 시사타파 쪽에서 예. 이상호 기자 쪽에 아니 이게 이제 확인을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다. 이상호 기자 얘기는 네. 그 제보를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냐?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실체를 두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뭐 이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호 기자한테 제보한 그래서 고발뉴스에 그 화면이 나간 그 화면을 이상호 기자한테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체크를 했으면 예. 아마 이상호 기자는 물론이고 고발뉴스에서도 그런 이제 방송은 안 내보냈겠죠. 근데 일단 확인을 안 하고 그 제보만 믿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뭐 이상호 기자한테 제보를 했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순수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팩트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의도가 뭐냐? 난 이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네. 그리고 시사타파 쪽에서는 민형사 소송 들어간답니다. 지금 고발뉴스라든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예. 그리고 고발뉴스 쪽에서는 오늘 제가 원래 시사타파를 안 보는데 이거를 저 방송을 하면 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풀로 봤다. 그러니까 길게 하는데. 되게 길어요. 이게 엄청 그 봤는데 예. 뭐 제가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체크는 못했는데 오늘 이상호 기자가 그 시사파 쪽에 예. 오늘 오후에 사과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했어요. 이게 사과한다고 참. 근데 사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사타파 쪽에서는 민형사 소송은 진행한다. 네. 이게 지금 그 좀 물어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 조작 지금 이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채팅하시고 계신데 채팅창에 누군가는 OUT 그냥 간단하게 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어떻게 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작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잖아. 실시간 채팅창에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시몬이 조작한 거냐? 그럼 그거는 또 아직 확인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시몬도 지금 입장은 어디 무슨 DC 사이드인가 어디 있는 거를 퍼와서 제보를 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는데 시몬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원글은 지금 삭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그 이전에도 이런 식의 조작이 꽤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딴지에 뭐가 있다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글들이 막 가끔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막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솔직히 어떤 쪽에서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박시영 TV라든가 우리 하지 말고 좀 다른데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에 저희는 안 유명해서 저널리스트 방송을 장현수 기자가 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 와가지고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치, 아까 그런 그치. 댓글을 막 썼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어떻게 있다. 통제를 해? 그러면 그 글쓰를 그런 댓글을 쓰는 선수가 일탈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근데 그 채널을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얘기야.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아니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냐고. 금지어를 몇 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제가 안 어려움이 돼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딱 뽑아갖고 막 데저트비라고 막 키우는 쪽 있잖아요. 이게 문제야.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나 장난질이 뭐랄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야. 네. 그런 문화를 그런 거 누가 있으면 야 이거 말이 안 돼. 딱 무시하고 다 그런 그쵸. 풍토로 가면 그런 걸 서로 다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꼬투리 잡아 뭐 하나 작전 세력.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놀아나기가 얼마나 쉬워 지금. 흔히 말하는 일베 문화가 우리 차인수 기자가 그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했었죠. 일베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근데 늘 있어 왔다. 그치. 중요한 거는 자기 얼굴 이름을 내놓고 방송하는 방송인들, 언론인들, 패널들이 선을 긋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경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조용하죠. 조항이 받아 안 왔잖아요. 사실. 받아 안 왔어. 진짜 맞아. 받아 안 왔어. 그 문조 땡땡땡을 그 표현만 쓰지 않았지. 문재인, 조국, 유시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트집을 잡고. 네. 그렇죠. 그 사과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발언한 사람. 그게 그 엑셀레이션이 과도해. 저 밑에서는 정치권이 화답하니까 지금 이 조작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역시나 또 뭐 조용하잖아요. 예. 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조용해? 제가 여기 또 박시영 TV가 반명 채널로 완전히 이 부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 있잖아요. 이지은 위원장 뭐 사진 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건 역시 제가 시간도 없는데 그 풀로 영상 다 보면서 이거 보면서 와 이건 좀 심각하다. 굉장히 파장이 커지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좀 보도를 하겠지. 그래서 포털에서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없어요. 거기는 반명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거 반명 채널이 아니어서 단순히 호불호를 떠나서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게 100배는 더 이거 중요하겠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아니 물론 대통령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는 늘 했습니다만 네. 여기도 지금 대통령 주기에도 이게 훨씬 아니 자극적이잖아. 지금 이거를 무슨 대통령 암살단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그 제목을 뽑아갖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 보면 보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호 기자라는 지상파 언론의 기자의 어떤 실수? 유튜브의 어떤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고요. 아니 저기 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인가 김현 의원이 하는 거 네. 저희 막 신고하고 그랬거든. 여기 이 건은 왜 가만히 있죠? 아니면 지켜봐야겠네. 그렇잖아요. 똑같 대통령 언급이 됐잖아요.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지 지켜볼게요.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 뉴스 그 영상. 자 그런데다 또 뭐 정청래 뭐 지역구 사무실에 뭐 조롱 화환도 있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